우리 사례 연구 7.1 7.1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설명해 놓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해외 훈련비는 일단 컨셉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해외 훈련비에 대해서 관세를 왜 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외 훈련비에 대해서 관세를 왜 낼까? 그냥 뭐 아무 사실관계 없이.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서 내가 훈련을 받는데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뭐 어학연수를 하러 간다. 뭐 해외에서 뭔가 교육을 받으러 간다. 훈련을 받으러 간다. 그런 어떤 용역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용역 비용을 지급을 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뭐 다른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겠으나 관세를 납부할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런 용역 서비스를 받는데 관세를 납부할 일은 실제로는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외 훈련비도 뭐 원칙은 비과세 대상이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송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 누구랑 운송 서비스를 계약했다.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한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우리가 관세 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뭐 금융 계약을 맺었다. 보험 계약을 맺었다. 다 우리가 관세 낼 일은 애초에 없었던 그런 서비스 비용들인데 이제 이 해외 훈련비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 관세 평가했던 거 계속 쭉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 CIF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린 관세 평가에서 말하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수입 물품을 사는데 물품 가격이 뭐 90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 운송 비용이 1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에서 우리는 원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낸다. 그다음에 유체물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한다.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가격이 90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관세 내면 끝나는 거고 이 운임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유체물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가치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런 대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얘는 애초에 관세 낼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관세 평가를 할 때 어떤 유체물의 가격, 유체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역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거래들, 뭐 운임 계약, 뭐 보험 계약, 금융 계약, 뭐 각종의 뭐 검사 계약, 뭐 제조 계약, 뭐 다양한 계약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 간의 어떤 수입 물품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수입 물품을 얼마에 살까, 얼마에 팔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딱 그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물품을 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도 연결이 돼 있고 운송도 해주고 내가 보험도 체결해주고 금융계약도 다 체결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우리 무역거래의 특성이기도 하고 관세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딱 단독적으로만 보면 관세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성 뭐 이런 것들 요건들을 갖췄을 때는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점을 자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뭐 권리 사용 계약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권리 사용 계약은 사실 관세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애초에 어떤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 관련성, 거래 조건성들 엄격하게 따졌을 때 충족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산 요소니까 과세되는 거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어떤 대물세적인 성격에 굉장히 많은 어떤 수입 그 당장의 유체물이 아닌 굉장히 많은 부수 거래들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훈련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비용인데 내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뭔가 교육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뭐 교육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사실 만약에 물품 매매 계약과 그 교육 용역 계약이 별도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비과세되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 반드시 이 해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물건값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세 평가적으로는 어떤 공제 요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과세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우리 관세 평가도 뭔가 이렇게 그 면면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과세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해외 훈련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분명히 내가 어떤 장비 한 대를 사는데 순수하게 물품가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과 아무 뭐 예를 들면 뭐 유체물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용역 계약이 하나로 합쳐 있으면 뭐 이런 것들 합쳐 있을 때 그때 지급된 비용들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얘가 항상 뭔가 해외 훈련비가 항상 과세된다 뭐 이런 관점보다도 원칙은 오히려 비과세인데, 원칙은 비과세하는 건데 이게 수입 물품이랑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해외 훈련 비용 같은 경우는 수입 물품과의 거래 조건성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키는 건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훈련 비용을 포함한 각종의 어떤 비용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 각종의 비용이라고 하면 뭐 가산 요소는 제외하고 본다면 PAPP이겠죠. PAPP랑 관련해서 지급하는 각종의 간접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조건을 충족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해외 훈련비도 마찬가지로 과세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거래 조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 대비되는 개념이 구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셨고, 구매자를 위해서 어떤 대금을 지급한다. 그건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매매 계약과는 별개를 하는 거니까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구매자를 위해서 거래 조건으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간접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을 살려면 어떤 비용을 필수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큰 범위에서 물품 대금의 일종으로 보겠다. 요게 이제 이 간접 지급 금액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